미국 대선, 이제 이 정도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추후 절차가 남긴 했지만 미국 국민은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고, 이것이 미국의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가 선거에 승리하고 국내 언론은 이제 큰일 났다, 현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라인에 당선을 축하한다 하는 글을 올리고, 또 이어서 다음 날에는 12분간 통화를 했다, 이런 것을 무슨 생명줄이라도 잡듯이 언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12분간 통화를 했다고 한 바로 그날 11월 7일,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같은 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어째서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인가? 우리는 그냥 공정하게 바라보고 이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해리스가 어떠했고 트럼프가 어떠했고가 아니고, 두 명의 후보 중에 왜 미국 국민은 해리스를 선택하지 않았던가? 이것은 시작부터 분명했던 겁니다. 해리스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로서.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거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해리스는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다. 경선을 통해서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뽑힌 사람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대타였다 하는 겁니다. 본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될 생각은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얼떨결에 대타가 된 것이다. 바로 바이든이 중도 포기하면서 넘겨준 셈이다. 정상 절차가 아닌 추인으로 올라간 후보자였다. 처음부터 선수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돼서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거기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나온 후보자와 바이든이 하기로 했다가 대타로 나온 후보자는 다른 겁니다. 어떻든 미국 국민이 트럼프를 선택했고, 이제 미국은 트럼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죠. 트럼프가 더 미국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트럼프와 같이 논의하고 트럼프를 설득하고 때로는 경쟁할 때는 세게 경쟁하고 그만큼 더 강하고 유능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구나. 분발해야 하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해리스가 나가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VIP1은 김건희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국민은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이것이 2024년 국민의 인식인 겁니다. 적어도 2023년만 해도 김건희가 VIP2래. 용산에 김건희를 위한 방이 하나 더 있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망하려고 들지 않으면 그럴 수 없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었는데 2024년 정말 그랬구나. 정말 그랬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끝난 것이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과할 자격조차도 선출되지 않은 자가 국민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국민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VIP2라고 인정받고 있는 윤석열이 이번에는 선출되지 않은 김건희의 대타로서 사과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11월 7일 윤석열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래 머리도 숙였습니다. 영혼 없이. 그런데 사전에 토를 달았고 그리고 도대체 왜 사과하는 거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은 원래 감사도 하고 사과도 하는 거다. 그냥 보니까 임기 반쯤 지났고 그래서 한번 해봤다. 이랬죠. 사과를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작동 로봇 같기는 한데 그 실질은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한다고 나와서 처음에 그 행사가 시작이 되고 나서 위스키 잔을 들어서 물을 마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동작 하나에서 하필이면 왜 크리스탈 술잔을 들고 그 자리에 나왔는가? 그게 카메라에 비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는가? 그리고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마시고 준비하면 안 됐던가. 무엇 하나도 어디를 봐도 자격 미달이다. 온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해도 오직 한 가지, 그 자리에 모인 그 기자들, 그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이 단칼에 김건희를 쳐내는가, 대통령실을 싹 비워서, 원래 법에는 대통령실의 헌법기관, 국가의 공무원은 대통령 한 사람에 불과하다. 다른 자들이 소위 권력이나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은 대통령실 밖에서 힘이 제로여야 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윤석열 본인 빼고 다 버리겠다. 그저 마당에 서서 임무 수행을 하겠다. 다 내보내고, 뭐 그런, 혹시 아직도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을 좀 시킬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바랐던 것이죠. 그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적었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한 이야기를 보면 사과도 그저 건성건성, 쓸데없이 자기 잘못한 건 없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과 한번 해봤다. 이게 국민이 분통 터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김건희의 그 대통령 노릇, 대통령의 권한 행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뜻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은 원래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만일 그가 법을 알고 국민 두려운 줄 알았다면 그 말의 파장이 어떠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고,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소리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부부가 통치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 대목에서 윤석열 당장 나와라. 하야해라. 국민들 절반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겠죠. 저런 덜 떨어진 대통령, 저런 흠 많고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게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면 미국의 트럼프가 돌아온 이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돌아온 뒤의 대북관계, 그리고 국제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잘못이 아닙니다.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세계 각국은 그 나라가 작은 땅덩이가 아주 작은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필사적으로 제 나라를 위해서 소위 국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씨처럼 지 마누라를 위해서 자기 마누라 명품백 선물 받고 자기 마누라가 대통령 놀이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자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필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대화도 하고 경쟁도 하고 힘겨루기도 하는 자하고는 대결조차 필요 없는 겁니다. 결과는 뻔하죠. 국가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는 스스로 당당할 때 자기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흠 있는 자, 죄 있는 자는 국가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가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니까. 어떻든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나왔죠.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겁니다. 김건희의 선거 개입 유죄다.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 헌정 유린을 한 부분 유죄다. 직권을 사사로이 남용한 것 유죄다. 밖에 나온 모든 녹취록과 언론 보도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민이, 이 대한민국이 김건희를 악마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엄하게도 그게 아니라 당신들 두 사람은 유죄다. 줄줄이 나왔습니다. 경선 이후로는 명태균 씨하고 서로 관계를 끊었다고 했던 것도 아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통화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계속 놓아둘 것인가? 본인은 5년 임기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게 단지 보수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뼈만 남기고 전 세계에 탈탈 털릴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를 위리안치 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못한다고 했죠. 아니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 이렇게 해 라고 했다고 윤석열 제 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국민이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공적인 장소에서 웬 여자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런 호령에 복종하는 그런 자가 윤석열이라는 것이냐. 제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발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집구석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준 것이죠. 윤석열, 김건희 그들의 집구석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김건희가 영부인이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집구석의 말투가 그 모양이다.
스스로 김건희를 위리안치 하기는커녕 꼭 가야 할 때는 대동하고 가서 또 해외에 가서 만찬하겠다. 시간 단위로 옷 갈아입어 가면서 가겠다. 11월 7일에도 윤석열이 한 말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허탈하게 윤석열 지지 인터넷 활동원들 뭐 이렇게 부르겠는데 그들은 김건희 여사 예쁘시다 이러고 다닙니다. 인생은 눈요기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 그 사람은 국민과 관계없죠. 아무튼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팬그룹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첫째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가서는 나라가 망한다. 첫째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 탄핵하거나 윤석열 스스로 하야하도록 누구 없습니까? 사표 쓰게 하는 사람 애국자로 정말 그렇게 추켜 세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이 나가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그나마 현 상황을 추스리고 추락하는 일은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한편 보수는 한 번 더 승패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불리한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탄핵도 하야도 하지 않고 대통령 자리를 꿰어차고 김건희가 V1, 윤석열이 V2 하면서 계속 나라의 모든 나라의 국고를 다 녹여먹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앞으로 2년 반 더 가면 그뿐 아니라 보수는 먼지처럼 그저 풀썩하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 게 있었나?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인가? 비슷하게 의지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민주당이 남게 될 것이고, 팽팽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어디나 실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제3당만 수두룩하게 누구나 당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국가 파산한 남미의 어느 나라 또 다른 곳의 어느 나라들처럼 되고 말 겁니다. 이 좁은 영토에서 우리는 오직 능력으로 역사를 계속 장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고, 그리고 틈틈이 침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살아남겠습니까? 길은 여럿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의 아바타니 김건희하고 굿캅 배드캅 하는 사이니 그저 꼭두각시니 하는 말이 있지만, 이제 윤석열은 마누라 살리기에 국가도 팔아먹겠다고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불쏘시개가 될 겁니다.
우선 선택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차원에서 특검 추진해라. 지금 의혹이 나오는 여러 가지 특검 추진을 해라. 그게 그나마 명주를 유지하는 길일 거다. 제대로 신속하게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사들입니다. 내가 수년 전부터 검사에게 당신들은 정의보다 대한민국이 헌법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은 법치행정, 법치입법, 법치사법이다. 헌법 밑에서.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 검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신 노릇을 하고 있죠. 모든 검사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끝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법을 집행하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가 법 위에 있지 않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좀 더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겠다는 꿈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면 이제 국민은 검찰 조직을 통째로 없애버릴 겁니다. 김건희 호위무사, 그것을 법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검사 제대로 하라.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정치에 아니면 저렇게 잘못된 권한 남용을 하는 저기에 휘둘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뿌리가 흔들립니다. 법원은 법 앞의 평등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그게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낫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국민이 공무원 좀 잘못 뽑아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추진하십시오. 그 정도 능력도 없는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도대체 왜 이런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예산안을 어째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예산 동결시키십시오. 국가 예산 가운데 기존 사업, 필수적인 사업,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의 사치를 위한 그런 사업. 사치라는 것이 명품백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시급하지 않은 것, 정부 공무원의 월급이 나가는 예산도 동결시키십시오. 미국 보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쓰지 않고 어떻게 국가를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기들이 반지를 팔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다스리는 아주 유효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표를 생각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은 정부에 때리는 회초리질인 겁니다. 정부 탓을 해야 하는 것이죠. 법적인 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돈줄을 재는 것은 돈으로. 대통령실에서 허구한 날 오찬 만찬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행사에 어디서 밥 먹었다 소리 좀 안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몽땅 삭감하십시오. 이렇게 모두들 나서준다면,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몰락한 정권을 대하듯이 불법에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고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탄탄하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